안녕하십니까? 소호쿨극장의 재미있고 도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본의 아니게 다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소년이 그동안 자기가 부모에게 얼마나 불효했는가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데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외딴 두메산골에 한 내외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칠성각에서 100일 동안 치성을 들여 어찌어찌 아들을 하나 낳았다. 늙음하게 바라고 바라던 아들 하나를 얻었으니 금지오겹도 이런 금지오겹이 없었다.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우는데 아들이 하도 귀엽다 보니까 내외가 아이를 데리고 곧잘 장난을 쳤다. 아들아, 저기 가서 너희 어머니 좀 때려줘라. 아니다. 아들아, 저기 가서 너희 아버지 좀 때려줘라. 겨우 아장아장 걷는 젖먹이한테 이런 장난을 치니 아이가 뭘 알겠나. 시키는 대로 그냥 했다. 쪼르르 달려가서 어머니를 한 대 탁 때리고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를 한 대 탁 때리고 그랬다. 그러면 어른들은 귀엽다고 호호 깔깔거렸고 재미있다고 허허 웃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그만 저희 부모 때리는 게 버릇이 돼버렸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아이 나이가 16살이 되었는데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옛말이 정말로 들어맞는지 이 녀석은 그때까지도 제 버릇을 못 고쳤다. 어릴 때는 그 조그만 손이 뭐 맵기를 하나 때려도 간지러울 뿐이니 재미있다고 하하 웃고 귀엽다고 호호 깔깔거리고 그랬는데 아들이 나이를 먹어 몸집이 커지고 힘도 세지니까 때리면 아팠다. 덩치는 황소만한 것이 심심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등짝을 후려패는데 이게 참 못 견딜 일이었다. 아이고, 얘야, 인제 그만 때려라. 엄마, 아파 죽겠다. 그러면 아들은 엄마가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고 더 두들겨 팼다. 외딴 곳에 사니까 듣는 게 있나 보는 게 있나. 그저 배운 거라고는 어머니 아버지 두들겨 패는 일이니 그 버릇이 고쳐질 수가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어머니 아버지부터 한 대 후려 패는데 말하자면 그게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인사였다. 아침 먹고 일 나갈 때 후려 패는 건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인사고 일 나갔다 돌아와서 후려 패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하는 인사였다. 그뿐인가. 잠잘 때는 잘 주무시라는 인사로 패고 밖에 나가면 잘 다녀오라는 인사로 패니 배견할 재간이 없었다. 하루는 아들이 나무하러 가고 내외가 집을 보는데 마침 길손이 지나다가 날이 저무니까 하룻밤 묵어가려고 왔다. 댁에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하고 1박을 청하는데 내외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으로 난처했다. 저희 식구끼리 있을 때야 얻어맞거나 말거나 그만이지만 손님이 보면 여간 우스스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 큰아들 녀석이 어머니 아버지를 복날 개패듯이 패대는 걸 남이 보고 뭐라고 하겠냐는 생각에 선뜻 대답을 못했다. 사정을 모르는 나그네가 거듭 채근했다. 날이 저물어 가는 데다가 근처에 인가도 없고 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황혼 축객이라 해서 예전에는 날이 저물 때 집안에 든 손님을 내치는 걸 제일 고약한 일로 여겼다. 사람할 짓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걸 무슨 수로 거절하겠는가. 어쩔 수 없어 손님을 맞아들였다. 조금 있으니까 아들 녀석이 나무를 한 짐 지고 와서는 마당에 쿵하고 부려놓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외가 사색이 되면서 벌벌 떨었다. 곧 얻어맞게 되었으니 겁이 나고
창피해서 그러는 거였다. 나무찜을 부려놓고 방에 턱 들어오더니 이놈이 다짜고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손님이 그 꼴을 보니 아무리 남의 일이라지만 참으로 기가 막혔다. 세상에 뭐 저런 막되먹은 인간이 다 있느냐는 생각에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주인 남자가 후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저 아이가 어렸을 때 귀엽다고 아버지 때려라, 어머니 때려라 했더니 그게 버릇이 되어서 지금도 저런다오. 이 손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강효자라는 사람인데 인근에서 소문난 효자였다. 강효자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했다. 저 아이를 내가 데려가게 해주시오. 한 사나흘 데리고 있다가 집으로 돌려보내겠소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당장 며칠이라도 아들 녀석한테 안 맞고 살아보았으면 해서 그러라고 했다. 그래서 이튿날 손님을 따라가게 됐다. 따라가 보니 그 집에는 아주 늙은 할머니가 한 사람 있었는데 강효자가 하는 행동이 저하고는 영딴판이었다. 자기 같으면 먼 길 다녀왔다면 당장 부모님 두들겨 패는 게 제일 먼저 했을 일일 텐데 강효자는 아주 공손한 태도로 어머니에게 절부터 먼저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밥 먹을 때는 음식 공대, 잠잘 때는 이부자리 시중, 자고 일어나면 문안 인사. 이거 뭐 여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과 마주치게 된 소녀는 어리둥절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하룻밤 자고 난 이튿날 강효자는 들에 일하러 나가고 소녀는 다른 식구들하고 집에 있었다. 강효자는 밥 매러 나가면서 이따가 점심을 내오라고 아내에게 이르고 나갔다. 그런 뒤에 부인은 보리방아 찌으러 가고 집에는 할머니와 어린 손녀딸 그리고 소년 이렇게 셋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가 놀기 심심하니까 울타리 및 호박 심어놓은 데다가 걸음을 주려고 나가는데 눈이 어두운 데다 코도 막혔는지 참기름 단지를 들고 나갔다.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고는 호박밭에 걸음으로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았다. 소년이 그 모습을 내다보고서는 저 늙은이가 얻어맞을 짓을 하는군. 호박 포기에다 참기름을 갖다 주다니. 이제 아들이 돌아오면 흠씬 얻어맞을 거야.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린 손녀딸이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호박밭에 가는 걸 보고는 쫓아갔다. 이제 저 할망구가 손녀딸한테 두들겨 맞겠구나. 했는데 웬걸. 손녀딸이 쫓아가서는 할머니, 그거 요강이 아니고 참기름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했다. 그러더니 단지를 받아서 호박밭에 들이부었다. 소녀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저 늙은이랑 손녀딸 둘 다 얻어맞겠는걸. 하고 생각했다. 과연 조금 있으니까 며느리가 보리방아를 찍고 와서는 호박밭에 참기름을 잔뜩 부어놓은 걸 봤다. 호박밭에 참기름을 누가 갖다 부었니? 그러니까 딸아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제 어머니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주시려는 걸. 참기름이라고 하면 무안해하실까봐 제가 대신 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딸아이를 꾸중하기는커녕 잘했다. 참 잘했어. 하고 칭찬하면서 어린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고는 힘쓰느라고 시어머니 고생했다고 씨암탉을 잡았다. 푹 꼬아서 시어머니 드리려는 것 같았다. 그러느라고 점심때가 훨씬 지났다. 그러자 들에 갔던 강효자가 점심을 기다리다 못해 집으로 왔다. 와보니 아내가 씨암탉을 잡아서 상을 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강효자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물었다.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잊고 말고요. 아침나절에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고서 어머니가 호박밭에 주시려는 걸 딸아이가
대신 받아서 호박밭에 주었답니다. 단지 들고 다니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아서 몸보신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이 혼자 생각으로 이제 메타작이 벌어지겠구나. 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강여자가 멍석을 꺼내 오더니 마당에 펼쳐놓고는 구부정하니 허리를 굽히고 자기 아내에게 절을 했다. 어머니한테 잘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절이 틀림없었다. 이 집 식구들이 하는 걸 보고 그제야 이 녀석이 정신을 차렸다. 효도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알고 나니 저도 효도해보고 싶었다. 아주 효도하고 싶어 못 살 것 같아서 그 길로 그냥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한 이틀 매 안 맞고 살았는데 저놈이 와서 또 매를 맞겠구나 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벌벌 떨었다.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니 아들하는 짓이 영딴판이었다.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와서는 아침이면 잘 주무셨나 하고 문안 인사 올리고 식사 때마다 음식 공대하고 저녁이면 잠자리 시중 들고는 잘 주무시라고 취침 인사를 빼놓지 않는 등 효자 노릇을 잘했기 때문이다. 잘하면서 무엇을 보고 듣는가 하는 것이 참 무섭기는 무서운 것 같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칠성신은 인간의 수명장수와 재물을 관장한다고 합니다. 칠성은 본래 도교에서 신앙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민간 신앙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불교에 수용되어 절 안에 칠성각을 짓고 칠성신을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군요. 칠성각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정각 중의 하나로서 한국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금지옥엽은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잎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가족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이후 변하여 귀한 자손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은 어떻게 행동하기를 따지어 독촉하는 것입니다. 황혼축객은 황혼의 손님을 내쫓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는 뜻으로 김삿갓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서정오 선생이 글을 적고 이유정 화백이 사파를 그린 우리 옛이야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일의 관운상제,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치성기자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박준하 기자의 농민신문, 정월대보름, 근심 담은 달집 활활 올 한해 풍요 깃들길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수원문화재단의 세시풍속 북새통 정월대보름에서도 사진을 빌렸습니다. 한태희 씨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아장아장 걸음마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득신 그리고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코리아 PNG 트리, 핀터레스트, 게티 이미지 뱅크, 픽스타 그리고 1238F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